자, 여러분 요약지에 이어서 봅니다. 요약지 59페이지 보시면 6번 세부담 상한이죠. 이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잠깐 올해 원서 접수 있잖아요. 원서 접수가 지금 원서 접수 이번에 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해 업계 저희들끼리 이 업계 관계자들끼리 항상 얘기한 게 저희 강의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올해 이제 작년이 피크였고 올해는 이제 인원이 이제 줄을 것이다. 그래서 몇만 명 줄을 것이냐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 2차 합쳐가지고 20만 아래로 줄어서 18만 명, 17만 명, 10만 명 이렇게 훨씬 이제 줄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올해 인원이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가 20만 8천 명, 1차 접수한 사람이 20만 8천 명이고 2차만 접수한 사람이 13만 명이고 자, 그러니까 작년보다 16,000명인가 얼마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왜냐면 작년이 거의 피크라고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그래서 인원이 줄었으니까 무난하게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저는 깜짝 놀랐네 지금 이거 소식 듣고서. 왜냐면 다 여태까지 업계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다 인원이 줄었다 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인원이 다 대부분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줄었다, 인강 회사들도 인원 줄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늘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숨어서 있는 사람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조용히 혼자 공부했던 사람들이 독학으로 공부했거나 혼자 공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올해 또 이제 공부하는 인원들이 숨어있던 그 인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올해도. 그래서 올해는 올해 어떻게간에 조금 이제 정신 번쩍 나네 제가. 왜냐면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계속 요새 추세는 2차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2차 과목을 어렵게 이제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2차가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떡하나 좀 충격이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이제 9시월 바짝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9시월 과정을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대충 하고 그냥 딴 과목 공부하다가 혼자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딴 과목 공부하다가 이렇게 모의고사 그냥 문제 해가지고 그냥 40문제 한번 대충 풀어보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했어요. 거기 맞춰가지고 와서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와서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법은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제 특강하고 이론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과 호흡만서 쫙 한번 훑고 이제 딱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되겠는데 조금 빼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앞판에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더 문제 속에서 그런 걸 좀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6번의 세부담 상한인데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올해 전년도보다 못 넘게 하는데 토지 건축물 같으면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 봤었죠?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 산출세액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 얼마를 못 넘게 한다? 150%예요.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만약에 10만 원 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돼서도 얼마를 납부한다? 15만 원.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몇 프로?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를 상한선으로 한다는 거. 주택만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핵심 과정에서도 한 게 우리 이미 기출이 됐어요. 이미 기출이 된 게 전년도에 만약에 어떤 주택이 개별 주택 가격이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이고, 자, 전년도 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세액이
납부한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이 주택에 대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112만 원. 자, 그랬을 때 당해연도에 올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이거 했었잖아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년도세액이 나오고 당연도세액이 나오면 세부담상한 적용하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죠. 그래서 주택이니까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상한선 달라지는데 6억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네? 110% 상한선으로 하고요. 전년도세액에. 그러면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00%는 50만 원, 50만 원 10%는 5만 원. 110%니까 얼마입니까? 55만 원. 자, 이게 납부할 세부로 합니다. 112만 원 계산돼서 얼마만 납부한다? 5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똑같은 조건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만약에 52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52만 원이죠.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 55만 원을 넘었을 때가 상한선이 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얼마? 52만 원. 이런 것도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 숫자는 정확히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공시가격이 3억 원인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선은 100분의 105 맞습니까, 여러분?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주택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외웠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세 병기되는 세목,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아니고 뭐냐면 특정 부동산분입니다. 재산세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 있었잖아요. 걔가 누구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다 보니까 보유세고, 얘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 납세는 성립시기도 재산세랑 똑같고, 보통징수하고, 납기도 재산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세에 나란히 적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고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자, 특정 자원분 아니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가시면 9번에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 그래서요. 지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0번 테마 별표시 하나죠. 작년에 별표 3개 썼는데 올해는 하나만 합니다. 왜냐? 작년에 물납, 독립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간에 10번 물납과 분할납부 개요에서 물납의 개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에 허용된다. 다른 지방세 안 됩니다.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 차이점을 보면 물납은 납세문자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관리처분상 적당히 부적당한지. 근데 분할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허가를 요하지 않고요. 물납은 납부기한 끝나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미리 판단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근데 자,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할 필요 없고 납부 기한 내에만.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물납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요?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래서 납부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되고요.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되고. 자, 근데 물납 신청이고. 근데 분할납부는 그냥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납부 기한 내에만 분할납부 신청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무 때나 납부 기한 내에만 분할납부 신청하면 되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는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뻔하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및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만 신청하면 되는 거지 10일 전까지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요거. 아무 대답이 표정이 변화가 없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이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할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비교하고 물납과 분할납부 기준금액 다르고요. 11번 테마 별표시 하나입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3개 썼는데 별표시를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물납 요건이요. 납부할 재산세액이 자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병기되는 세목과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아니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거로?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할 수 있죠. 너미시군구에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땡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아닙니다.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물납 신청 절차요. 자, 10일, 5일, 10일, 5일.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되고요. 허가받았다 그러면 10일 이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고 서류 제출받은 때부터 5일 이내에 과세권자는 등기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10일, 5일이 중요해요.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5일, 10일, 5일, 10일, 5일, 10일 뒤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어떻게 해요?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납을 불허가했다 그러면 작년 시험에 이거 정답 질문 여기 있었지만 물납을 불허가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과세 관할 구역 내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작년 시험에 있다가 이제 기출문제 보겠지만 이거 다른 부동산으로 자, 물납 신청할 수 없고 금전으로만 해야 한다. 땡입니다.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에요. 자, 과세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하고 또 변경 허가 할 수 있습니다. 3번 물납부동산의 평가요.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O, X요. X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입니다. 이때 시가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이 있었다 그러면 보상가액, 공매나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매가액, 또 감정가액이 평균액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단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자, 만약에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이때 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도 있고 만약에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런 거로 평가할 수 있는데 과세 기준이 6월 1일 전 6개월 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입니다. 어떤 걸 평가한다고요?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그 61페이지 요약집 계속 4번 봅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시장문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은 물납한 때는 납기인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납기인에 납부한 것으로 봐줘야죠. 이런 것들. 자, 12번 테마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재산세 분할 납부요. 자, 올해는 분할 납부가 중요하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그랬었잖아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납기후 몇 개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이게 45일이었다가 2개월로 바뀌었죠.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로 하면 뭐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면 뭐 9월 14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니까 대개 사람들은 세금 그 납기 말일을 주로 말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2개월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납부기한제는 몇 개월? 2개월이요. 그래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다 그러면 이때 지나서 2개월이니까 자, 2개월이니까 납부기한이 7월 31일 때는 언제까지 분할 납부요?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토지분 같은 거 9월 30일이 납부기한일 때는 9월 30일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분할 납부 처리 3번 참 납부기한 내 신청서에 출해야 되고 10일 전 아니고 분할 납부 처리 방법. 자, 납부할세기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재산세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내는 최소한 자 얼마 깔고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기 800만 원이다 그러면 8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일단 최소한 500만 원은 납기내 내고 나머지 3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납부기한 지나서 그래서 납부할세기 8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300만 원, 900일 때는 얼마? 400, 1000만 원일 때는 얼마? 500, 납부할세기 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납부 가능하고 자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자, 최대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죠? 납부할세기 1,400만 원이다, 재산세.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700. 절반까지요. 그 다음에 13번 테마 재산세 비과세는 금방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집으로 쭉 가겠습니다. 자, 문제집으로 가시니까 문제집 16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65페이지 납세 절차 및 종합문제에서 58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요. 기출문제 변형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과세기일은 매년 언제다? 7월 1일. 그래요? 아니고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자, 세개 2분의 1 절반은 7월 16일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10월 16일 10월 30일입니까? 아니고 절반 언제? 9월 16일에서 9월 30일입니다. 3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여러분들 주택분이 그런 거지 토지분은 자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은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항상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이거 주소권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4번 과세기준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무가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지. 권리변동인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으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할 때 누구? 그래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으면 누구?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 불분명할 때가 사용자입니다. 5번 보면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에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거죠 여러분들? 오늘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59번 문제는 3번 지문만 볼게요. 59번 문제 3번 지문만.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 정한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 항상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는 거지 노미 신고에 있는 걸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틀리고 60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61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납세무자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봅니다. 요거는 요약집 54페이지 3조인데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X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요약집 54페이지인데 요거 했어요, 의미.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 갖고 있고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고 그런데 자 우리가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별도는 별도끼리 자 소유자별 어떻게 합니까? 합산과세잖아요. A 상가 토지 별도 합산. 자, 비상가 토지도 원래 별도 합산이잖아요.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자,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자,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이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재산세가 비과세 면적 경감된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A상가 토지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얘는 비과세 되잖아요. 면제나 경감이잖아요. 그러니까 A상가 토지 합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상가 토지라 할지라도 재산세가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 토지일 때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 합산일 때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별도 합산을 보지 않습니다. 기억번 X. 니은번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거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자를 매수계약자로 봐서 이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부상 국가 등의 수지만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실적으로는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맞습니다. 납세무자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임시로 생활에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아까 비과세 봤었잖아요. 사치성 재산 들어갔다. 임시건축물이어도 지방세에서 하여튼 별장, 고불악장, 고부상 같은 사치성산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고요. 자, 그래서 니은번이 여러분 옳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3번 지문만 볼게요.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납세지 어디입니까? 주택 소재지지. 주택 소재지. 물건 소지로 가야죠. 틀렸고요. 63번 문제 봅니다. 63번 문제 보시면 기출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니까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정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오, X요. X입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니은번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 수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래서 있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항상 이런 거 그 해에도 제가 이거 당연히 이 해에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당연히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 언제로 하느냐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맞췄어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번이 니은하고 디귿번이 틀렸습니다. 아니 다 틀렸구나. 다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습니다. 틀린 거 모두 고른 것에서 다 틀리게도 나오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6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되지만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지.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종부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2번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신설 증설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시 한다. 아니죠. 아까도 제가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6월 1일부터. 아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보니까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3번 지문 보세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언제부터예요, 여러분들? 언제부터요?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이거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잖아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예요? 과세 기준으로부터입니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소유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에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로 나눕니다.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면 얼마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500만 원. 납기는 500 깔고 나머지. 그래서 이거는 50% 이하의 금액이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1천만 원 초과했을 때가 50% 이하 금액. 예?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거 4번도. 5번은 도시지역 내 상업용 건축물 소유한 자는 재산세, 과세입순의 재산세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다가 건축물의 과세입순의 1,000분의 1.4, 즉 0.14%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합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5번은 도시적분에 대한 거 맞고요. 자, 그래서 64번 문제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아까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같은 것은 문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여지없이 틀려버리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그래서 64번 별표시 하시고 특별히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64번.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보시면 65번 문제 28회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지방세 물납 신청 및 이거 반복되니까 5번 보겠습니다.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다른 부동산은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에 서거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틀렸고요. 2번 지문 한번 볼까요? 2번 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소재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자, 재산세 물납은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한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성남시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6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갑니다. 물납에 관한 거. 자, 넘어가서 67번 문제는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오로 돌립니다. 자,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기지개도 켜고. 자, 보시면은 힘내시고 여러분들이요. 제가 좀 이따가 여기 좀 이따가 해드려야겠구나. 전철 안에서. 자, 좀 이따가 한번 준비한 얘기가 있는데 좀 이따 한번 하겠습니다. 6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각 세목에 납부할 세액이 다음 자료 같은 경우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분할납부 최대 가능세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가 1,500만 원이고 도시적분이 6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교육세 구할 때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재진이, 그죠? 재진이, 재산세 20%로. 근데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0에서 600만 원 뺀 얼마요? 900만 원에 20%로 뭐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900만 원에 20%니까 저 얼마입니까? 298 얼마예요? 180만 원. 지방교육세는 180만 원이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가능세액은 만약에 900만 원이 재산세라고 했을 때 900만 원일 때는 1천만 원 이하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얼마? 400만 원 분할납부 가능. 이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2번 정답입니다. 재진이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고요. 68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세 나란히 병기하여 고지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원분 아니고 뭐예요? 특정 부동산분. 맞죠 여러분? 네, 병기세. 2번 재산세가 과세되는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중에 산출한 세액에 재산세 과세표에다가 0.14%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모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그 다음에 개발장 구역 내 이용시설이 없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 이런 거, 도시지역 내 농지, 목장, 임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 건축물, 아이고 시험에서 항상 만뿐 하나여 나오면 항상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상 의심해 봐야지. 틀렸습니다. 3번 봅니다.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재산세 도시적 분세액이 포함된 경우 그 세액을 포함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또 나왔네. 틀렸죠? 재진위에서 재산세액이 20%에서 도시적분은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3번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와 주택 이외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한 공기로 구분하여 각 한 장 또는 물건별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건 뭐가 때문에 틀렸냐면요, 주택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보세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주택 때문에 틀렸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주택 X고, 또 토지와 주택 이외가 아니라 주택 때문에 틀렸어요. 토지 이외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여기다 주택을 집어넣어야죠.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 한 장 또는 물건별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냥 토지하고 토지 외로.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기 개시 전까지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납기 개시 전까지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 그래서 틀렸습니다. 69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70번 문제로 갑니다. 70번 문제. 종합문제인데, 이것도 종합문제인데 70번 문제 힘내시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건축물 제외하고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에도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계산 문제도 했었죠? 아까 우리 지난번에 그랬을 때 이거 몇 프로? 몇 프로? 숫자 뭐가 들어야 돼? 100분의 얼마? 2%,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이 저가 건축물, 자 부속토지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 저가격 건축물 부속토지요. 이런 거 규정 없으면 사람들이 나대지 합종지에다가 건물 대충 지어놓고 이게 상가니까 저거 다 상가 토지만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니은본 봅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요? 20만 원 이하일 때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 박징구 상식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과세대상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자, 지방세는 무조건 도시적 5배, 도시적 박 10배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몇 배? 10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고요. 71번 문제 봅니다. 71번 문제 여러분 별표시 하시고요. 7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2018년도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이거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누가 납부 의무자? 사용자. 이거 공부상 소유자로 바꿔내는데, 공부상 소유자는 장기간 행방불명이거나 그 자를 상대로 누구하고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누구다?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누구? 사용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세기준 현재 개별주택가격 1억 원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1억 원이다. 이렇게 끝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여기다가 시가편에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를 곱해야죠. 그래서 자, 1억 원인 단독주택이다 개별주택가 이러면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야 돼? 6천만 원 됩니다. 6천만 원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재산세 도시옥부에 따른 세액은 제외하고 의 100분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맞네요? 계속 나왔네요. 재진이. 지방교육세 20%인데 도시옥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3번 정답. 4번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인 고급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별장은 4%인데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죠? 취득세만 중과세지요. 어떻게 적용돼?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초과세율이죠. 4번 틀렸고. 5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건축물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공시가격 관계 없습니다. 주택만 공시가격 3억 원이 할 때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74번 문제요. 7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7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다음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한다. 아유,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죠?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 위탁자별로는 합산하지만 신탁토지와 수탁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75번 문제로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고유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기억번 X. 니은번 또 나왔네. 이거 재산세 도시옥분 제외하고 100분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재진이 도시옥분 제외. 맞죠, 여러분? 네. 디귿번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 초과분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실전에서 보면. 자, 납부할세액이 아까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고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 절반. 납부할세액이 1,400이면 절반 700.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 원 초과분 아니잖아요. 1,400일 때 1천만 원 초과분이면 납기내 1,000 깔고 나머지 400만 원 아닙니다. 요거 자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초과분 틀렸습니다.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5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등기하지 않냐고 사익상속자 신고도 하지 않냐는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이 제1순위는 민법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76번 문제 25의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인데 틀린 거 그랬는데요. 5번 지문만 볼게요. 5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5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원래는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A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을 때 그랬잖아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A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을 때 자 A 토지는 갑이 신탁했고 B 토지는 을이 신탁했을 때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B 토지는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B 토지는 압류하면 안 되고 자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 다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7번 문제입니다. 77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해당 연도에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얼마?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건 20만 원 이하일 때지. 100만 원이면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언제? 9월달 이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 지문들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7페이지 지방세 목적세인데요. 고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또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예. 어깨 한번 돌리시고. 그 지하철 타고 저 출근하고 그러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 막 출퇴근 시간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진짜 지하철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힘주고 막 안 버틸라고 막 힘주고 막 이러다가 그 저 내려가지고 강의하러 다 가잖아요. 그럼 정신이 혼미해요. 진짜 처음에는 막 진짜 뭐 그 지하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철 안에서 한 아가씨가 출근길 전철 안에서 남자들 틈에 끼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려야 할 곳을 놓치고 말았다. 아가씨가 너무 화나서 하는 말. 오늘 샌드위치 먹고 출근했더니 재수없게 여기서 샌드위치 됐네. 그때 한 남자가 심술궂게 한마디 던진다. 아이씨, 요즘 샌드위치에 호박도 넣나? 바로 보복해버렸죠? 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방세 목적세인데, 여러분들, 지방세 목적세인데, 요 출제 가능성, 독립화 문제로의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지방세 목적세하고 여기 또 지방세 목적세는 아니지만 기타 지방세로서 이제 지방소득세도 있지만 한번 또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세 목적세 및 기타 지방세인데 정확히 제목을 하면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여기 뒤에 지방소득세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지방세 목적세 및 기타 지방세 이렇게 기타 지방세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하여튼 보겠습니다. 및 기타 지방세 1번 문제는요. 자,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요약집에서는 아예 따로 목적세를 이렇게 저 요약집에 해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답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약집에서는 빼고 다만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7, 8월 달에 문제로 한 문제 이렇게 몇 문제 이렇게 살짝 보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1번 지역자원시설세는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해서 가셔야죠. 네. 2번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얘는 신고 납부고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정바에 따라 보통징수로 징수할 수 있지만 원칙 특정 자원부는 신고 납부고요. 3번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죠. 그래서 얘는 뭐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되고요. 4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습 성립 시기는 재산세 친구니까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 다 재산세 따라다니니까 과세 기준일인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요. 5번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그 지역자원시설세액을 2,000원으로 해서 부과한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똑같습니다.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그래서 2,000원 징수합니다. 근데 여기 2,000원 미만인 경우에 그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을 2,000원을 하여 부과한다. 자,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 거지. 최저한세, 등록면허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가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아? 6,000원 받는 거죠. 그런 거죠. 5,300원 나왔어? 그럼 6,000원. 그런 거지. 재산세 2,000원 미만 나왔어? 1,800원 나왔어? 2,000원 납부하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2번 문제는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3번 문제 좀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는데 편하게 한번 또 보세요. 1번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세금이냐. 1번 소방시설이나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가 대상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이게 대상이에요. 2번 과세 표준은 재산세 가액 또는 시가순액으로 하고요. 재산세 규정 다 따라가요.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를 곱하여 산정 가액으로 하고요. 3번이요.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주택은 제외하고 화재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요거 2배로 100분의 200 2배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대형마트나 복합 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택 제외하고 법령의 바에 따라서 대형 화재 건축물은 이런 화재 위험 건축물은 또 100분의 300 3배로 중과세합니다. 예? 백화점이라든가 복합 상영관, 대형마트 11층 이상 건축물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정도 눈여겨봅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11층 이상의 건축물이 이렇게 3배로 중과세합니다. 4층 이상 10층 이하가 이제 2배 중과세고요. 근데 주택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층 아파트는요, 여러분 20층, 30층이어도 고층 아파트는 자 이렇게 11층 이상이어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택은 제외예요.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옛날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긴 있었는데 주택은 제외입니다. 중과세 한다면 틀려요. 고층이어도. 4번 토지 경우 고유소상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토지분 재산세는 납기가 그러니까 재산세 규정을 다 준용하기 때문에 납기도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래서 저 토지분일 때는 9월 언제입니까?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요. 건축물이면 7월 16일, 31일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건축물 소재지 관하는 특광도이다 하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지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 씁니다. 맞고요. 자, 4번 문제 봅니다. 지방교육세 관한 건데요. 틀린 거 그런데 1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형성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죠. 2번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며 목적세고 부가세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죠? 농특세는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얘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3번 지방교육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데 우리 조세 총론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가 신고납부면 얘네들도 신고납부합니다. 그럴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요.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 부과했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또 가산세가 부과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이렇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세에서 부과했으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는 적용하지만 자 그래서 3번처럼 이렇게 슬쩍 바꿀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할 때 가산세 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알아두고요. 4번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저세 신고 납부할 때는 얘도 함께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신고 납부합니다. 본세가 신고 납부면 얘도 신고 납부.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면 얘도 보통징수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6번 문제가 이게 이제 27회 이제 기출문제죠. 지방세법상 고저의 국내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는데 여러분요. 지방소득세는 조세 총론에서 이미 정리해드렸어요.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대부분 양도소득세 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 소득세 배운 지식으로 풀면 돼요. 우리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했죠. 그래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과세했잖아요. 포함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리고, 예? 여러분.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돼가지고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 그래 정답은 쉬웠고요. 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4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번 소득세법상 보유기한이 8개월인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편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4%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적용되는 그 소득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6에서 42%면 지방소득세는 0.6%부터 4.2%까지. 만약에 양도세가 50% 적용돼? 그럼 얘는 5%. 양도세가 40% 적용돼? 그럼 얘는 몇 프로? 4%.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잖아요. 양도세 세율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그 40%에 10분의 1 세율 적용하니까 몇 프로? 4%. 1,000분의 40이니까 4% 맞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만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하고 또 기타 소득세로서,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대비가 되고 나머지 이제 주수 총론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국세로 넘어갑니다.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제3편 국세입니다. 182페이지 문제집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종부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